고1 수학 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습 영상 찍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1 수학 하에는 관계들이 서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1차적인 A, B가 1, 3일 때 얘네 둘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2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절대값은 거리라든지 이제 양수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점이 1차적인 거 말고도 함수로 이제 더 나아가서 함수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할 거예요. 여기서 이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결국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래서 결국 D제곱, 얘네 둘의 거리 제곱은 4-1의 제곱 플러스 5-3의 제곱. 여기에서는 4-1의 제곱, 5에서 3을 뺀 요 길이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리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을 띄워도 풀면 아니라 그냥 루트가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함수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부터 나왔다. 그럼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x제곱,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직선의 식을 구해라 하면은 x-1 증가량을 곱해요. 그냥 y-2. 왜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다. 이게 기울기라 했으니까. 그럼 3x-1 y-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결국은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 그럼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계속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에서 이제 기울기, 여기 기울기를 이야기하잖아요. 함수에서의 그걸 보니까 기울기를 말하게 되니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관계는 다 끝난 거고, 그럼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에 대해서 말할게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는 평행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직선과 점 사이의 관계는요? 그럼 직선과 점 사이의 관계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가상의 선을 만들어준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으로.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1이 돼야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랑 교점이 있다고 해주고, 그리고 얘랑의 그러면 이 가상의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세워질 거예요. 가상의 방정식이. 그럼 얘랑의 교점을 구하고 얘랑의 점과 점 사이의 공식, 아까 2번에서 나왔던 그걸 써주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다면 이게 바로 공식이 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유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에도 말을 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말할 때 이제 원과 직선이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1이다. 1은 결국 이거 반지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원점과 그 같은 위치의 거리에 있는 점들을 그냥 다 x, y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거리, 아까 봤던 점과 점 사이의 공식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점이라 볼 수 있고, 원이랑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얘는 항상 이제 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얘가 이렇게 접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원점에서 이 원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 경우에는 얘가 밖에 있는 거고, 같으면 접하는 거고, 짧으면 두 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원과 직선 사이에도 대입을 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교점 몇 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가 그냥 점이라고 치면 편합니다. x, y인데 x를 2일만큼 그 2, y는 3만큼 그 5. 이렇게 편해요. 근데 도형의 관계에선 달라요. 도형의 관계에서는 왜냐하면은 y는 fx, 이거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어떻게 되면 y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x를 만약에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거를 새로운 x''으로 말해주고, y는 5만큼 이동했고, 이걸 y''으로 말을 해주면, 우리는 x, y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게 원래 함수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x와 y 사이의 관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y'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x, y의 관계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에서는. 점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서로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x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칭이동을 말해보자면, 얘를 y축으로 대칭하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x는 그럼 거리는 똑같으니까 x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y의 부호가 달라지고, y축 대칭을 하면 y는 같지만 물론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대칭이잖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근데 x는 또 부호가 달라져요. 그리고 얘를 또 원점 대칭을 하면 아예 둘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대칭이동인데, 만약에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거는 대칭이동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동이에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는 요렇게만 가야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0보다 클 경우 얘를 냅둬주면 돼요. 근데 x가 막 0보다 작을 경우에는 y축 대칭을 하잖아요.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 그래서 y축 대칭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y축 대칭을 해줍니다. 0을. 근데 만약에 y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면 y가 0보다 클 경우, 작을 경우 x축 대칭을 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대칭이동이랑 절대값도 어쨌든 결국 같은 말이다. 같은 그 관련돼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부등식은 항상 저번에 수학상에서도 말했듯이 범위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 y가 x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이 x라는 직선으로 생각하고 이 직선보다 큰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방정식은 교점이라든지 만나는 거라든지 이 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인지 점이 어디 몇 콤마 몇인지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고 부등식은 항상 그 함수의 영역 그걸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니까 x 여기 이 함수의 이 그래프에서도 x 큰 부분은 그냥 놔두고 x가 0보다 작은 그 부분을 y축 대칭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y축은.